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지키는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조장원 지음 중앙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때로 일과 사람에 지치고 부서지고 방황할 때가 있는데요. 나를 지키는 법을 알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일에 치여 힘겨운 일상으로부터, 버거운 관계로부터, 통제불능의 감정으로부터, 또 스트레스와 불안으로부터 매일 조금씩 실천하며 나를 지키는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못난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겁니다 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습된 무기력이 아닌지 항상 의심해야 하는데요. 학습된 무기력으로 찾아온 우울증을 해소하는 법이 있습니다. 맨 먼저 자신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나열해 보는 것입니다. 하기 쉬운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 산책하기, 청소하기, 요리하기, 장보기, 책 읽기, 음악 듣기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씩 실천에 옮기면 되는데요. 학습된 무기력을 오랜 기간 경험했다면 전에는 쉽게 생각했던 일조차 버거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단순한 것부터 실행해야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예전 같은 내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의 나를 기대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면 이 또한 실패를 학습하는 게 되고 내가 지금 이 정도도 하지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기력감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1시간가량 운동을 했다면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는 10분 정도만 해보고 다음 주에는 20분씩 해보고 30분, 40분으로 점차 늘려가는 게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강한 성취감을 느끼고자 계획을 과도하게 세우기 쉬운데요. 강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보다 실패감을 느끼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취에 따른 보상도 필요합니다. 한 가지씩 계획한 대로 성취했을 때 평소 갖고 싶었던 걸 산다거나 가볍게 치킨에 맥주 한 잔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신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편안함은 사치라고 여깁니다. 현재의 고단함을 참고 견뎌야만 장밋빛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주문 같은 게 있는데요. 다 이렇게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너가 참아야 해. 너에게는 가족이 있잖아. 이런 주문을 외면서 끝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 같은 주문이 떠올라 거침없이 억누릅니다. 모처럼 유쾌한 시간을 보내거나 온전한 휴식을 취하려 하면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을 다그칩니다. 이럴 때는 나부터 살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게 해야 하는데요. 현재의 행복을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학원에 등록한다거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그런 미래지향적인 흔히 이야기하는 생산적이고 뭔가 남기기 위한 행동이 아닌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선물을 건네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 학원에 등록하거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자신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위해 뭔가를 사보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걸 뭐하러 사나 했던 물건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 샀다고 생각하면 남다른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차츰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하고 느끼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에 대한 주문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지금 그리고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느끼는 감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의 감정이 여기 있는 나를 위해 살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결과나 최악의 상황만 떠올리면서 온갖 걱정거리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건강한 사람에게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그려봤다면 그만큼 긍정적인 결과도 그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쪽을 다 보게 됩니다. 인간의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 있습니다. 뇌가 외부 환경의 양상이나 질에 따라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특성입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하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반대쪽에 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양쪽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만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이 무겁고 힘겹게 받아들여지면서 갑작스레 생긴 일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경우를 동시에 생각함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받아들이게 되고 느닷없이 벌어진 일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고민이 생겼을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는 게 좋습니다. 1. 무슨 일이든 항상 최악의 상황만 가정할 게 아니라 최선의 결과도 함께 그려본다. 2. 매사 최악과 최선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사이에 있는 다양한 결과도 두루 생각해 본다. 3. 가능성이 가장 많은 상황이 뭔지 혹은 각 결과의 발생 확률은 얼마인지 추정해 본다. 4.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지 찾아본다. 5. 결과가 예측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본다. 또 매일 희망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희망의 불빛과 긍정의 메시지를 포착해서 누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희망 일기 쓰기입니다. 잠자리 들기 전 내일 기대가 되는 일을 적거나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일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뭘 해도 행복하지 않고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상의 언어를 희망적인 언어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은 희망과 당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말버릇부터 고치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 일을 잘해야 해. 이번에 운동에서 꼭 살을 빼야만 해. 주말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해. 이렇게 당위적 언어를 사용해 자신을 다그치면서 결과를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 이번에 운동에서 살을 빼고 싶어. 주말에도 시간을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희망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이루어졌을 때 감격을 안겨줍니다. 다음으로 매일매일 만족일기 또는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만족할 만한 혹은 감사할 만한 일을 찾아 자기 손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소한 일에서 만족과 감사와 행복의 요소를 발견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감정은 드러내고 표현할 때만 의미가 됩니다.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지려면 내 감정을 잘 드러내고 정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희망을 이루었을 때 마음껏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멋지게 사는 비결입니다. 행복은
표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한 번씩은 겪어봤을 그런 심리적 문제와 갈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